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이텍 김가영입니다. 다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난 1월 제 6회 웨비나를 통해 뵙고 나서 한 달 만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더 유쾌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웨비나가 되기 위해 딱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하나,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와 마음껏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은 망설이시지 말고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Q&A 시간을 통해 대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둘, 음소거와 비디오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참가자 리스트가 나와 있는 창을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마이크 모양으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오니 음소거를 꼭 해주시고 비디오 부분도 비디오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웨비나 소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발표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채팅창을 통해 한번 제목이나 저희 오늘 발표 진행하는 솔루션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엔비디아입니다. 주제는 Modern AI Powered by NVIDIA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실 엔비디아 전은성 상무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은성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웨비나를 지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전은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파트너 사업을 맡고 있고요. 파트너 사업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고투마켓 할 때 사실은 여러 파트너십이 있는데 특히는 뭐 서버 시스템을 잘 만드시는 HP, 델, IBM, 시스코 이런 분들과의 협업도 있고 또 한 축으로 보면 CSP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 있고 로컬에서는 특히나 이제 리셀러 파트너십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IT도 사실은 저희와 이제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다들 이제 AI 딥러닝에 대해서 워낙 뜨거운 핫포테이토가 되어 있으니까 굿모닝 IT처럼 실력 있는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한 게 많이 있어서 오늘 아마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받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추가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웨비나 소개해드리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일정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10분 동안 행사 안내를 드리고 30분 동안 오늘 엔비디아에 관한 발표 진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20분간 Q&A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안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상품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인데요. 선착순 신청자 30분에게 5,000원권 기프티콘을 전달해드리고 있고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10,000원권 기프트카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상품으로는 굿모닝 아이텍이 공급하는 IT 플랫폼에 대한 방문 설명회를 요청해주시면 1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의 신청 부탁드리며 다음으로는 발표 전 굿모닝 아이텍이 웨비나 말고도 많은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이 진행하는 마케팅으로는 희망 나눔 마라톤, 국립공원 명상탐방 대장정, 영화 세미나, 솔루션 데이, 런앤다잉 IT 트렌드 디너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백리향이라는 63빌딩에서 진행하는 레스토랑에서 또 마라톤 행사 현장에서 다양하게 고객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중에 여러 번 신청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행사에 꼭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전학 상무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10월 세미나에서 상무님께서 굿모닝 아이텍 발표자로 한번 도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모든 분들이 저희의 파트너예요. 델, IBM, 시스코, 아마존, 구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GPU고 그들은 저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엔비디아의 활용도가 무척이나 궁금해지고 기대되었는데요. 상무님께서 엔비디아에 있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 적용 예시나 콜라보 사례 같은 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한된 시간이긴 하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저희 사례나 예제 케이스가 안에 슬라이드에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발표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빌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저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완제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하죠. CPU를 만드시는 곳을 통해서 뭔가 유저분들께서 직접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제품은 서버나 시스템에 IT를 구축하실 때 사실 누구와 같이 딜리버리가 되는 제품으로 일단 보시면 당연히 이 시장에서는 저희가 혼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산에서 지포스를 사시거나 하실 때 그래픽카드 사시거나 구매하실 때는 저희를 그런 식으로 접목하실 때는 엔비디아를 기억하시겠지만, 이 딥러닝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예전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가려고 하는 파트너분들은 이 4차 혁명 시장에서 예전에 쓰시던 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GPU 서버의 방식이나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한 분들과 같이 고투마켓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글로벌에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여러 유명한 회사, 큰 회사들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드시는 HP나 IBM 이런 회사들도 있으시지만, 로컬에서는 사실 그렇게 시스템만 갖추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로컬에서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니면 커버리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 해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한 업체가 이제 굿모닝 IT가 오늘 이제 웨비나를 만들어 주신 거고, 아까 기프트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자리가 분명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디맨드가 있으시다고 하면 아까 무빙 클래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또 만나뵐 수도 있겠지만 같이 협업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파트너십 시간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걸 좀 기억을 잘 하셨다가 같이 한번 플래닝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많이 기다리시던 전홍석 사무님의 발표를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제 앞에 제가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웨비나를 이제 웹엑스를 통해서 하는 건데, 조그만 방에 있어요. 방에 있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 네 분이 같이 계신데, 그래서 이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좀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아마 도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누가 들어와 계시고 어떤 분들이 질문하신다는 걸 저희가 이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 그래서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가능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 제목은 모던 AI 파워드 바이 엔비디아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AI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1940년, 50년대 전산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인공지능이 최신 들어서 뭔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적용 사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추상론적인 토픽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실과 맞닥뜨리는 서비스로 보실 수 있는 거라서 모던 AI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AI 시장에서 사실 엔비디아의 존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상 외로 굉장히 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루션을 갖고 좀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할 예정인데, 그거보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또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끝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터라서요, 제가 마우스 레이저 포인터로 인디케이션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소개를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한 장표가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시작과 끝은 GPU입니다. 그래서 GPU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GPU의 파운더고요.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되게 약자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장을 진출했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이밍 시장, 그죠? 그래픽, 엔터프라이즈, CAD 시장? 이런 쪽으로 사용도를 갖고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병렬 처리 기술이라는 GPU의 특성을 연산에도 복잡한 계산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그때 필요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이 쿠다와 함께 같이 제공드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사실상 전부 다 얘기 드리긴 30분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약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AI와 딥러닝에 좀 포커스돼서 제 주제를 맞춰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활용 범위를 한번 보시면 GPU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되잖아요, 영역이. GPU의 GeForce라는 제품 이름을 갖고 있는 게임 시장, 아니면 저희가 디자인 시장에 많이 쓰고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경쟁사가 계셨지만 엔비디아가 거기서 좀 괄목할 만한 획을 좀 그어서 잘 오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2000년대까지 계속 봐오고 얘기를 들어왔던 게 사실 슈퍼컴퓨팅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상청에도 제5호기까지도 도입이 되고 이런 슈퍼컴퓨팅 이 시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CPU의 시장이었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전 세계 한 500위 탑 500 안에 들어가 있는 슈퍼컴퓨팅 시장이 60-70% 이상이 전부 다 GPU를 도입 탑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이 복잡한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 서버를 스태킹업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극명하게 존재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게 무엇으로의 한계가 부닥쳤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바꾸고 서버를 바꾸셔도 이렇게 예전처럼 바꾸면 바로 한 2-3배 성능이 뛰어나지고 이런 경험들을 못 하시고 계시죠. 그 이유가 한계점에 도달한 게 분명히 있었고, 이 많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식의 도전이 필요했어서, 그때 이제 GPU, 병렬 처리 접목이 시작했던 거고, 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한 5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상 흔히 말하는 잘 만들었다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안에는 거의 GPU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던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나 몇몇 선두국가에서 좀 더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영역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히팅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것 봐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된 게 아마 알파고라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기계가 해서 좀 더 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약간 미디어를 상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면서 4차 혁명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 시장에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GPU 시장, 비주얼 시장보다는 사실 이 AI 딥러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기가 관심 많은 만큼 저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이라이트고, 대부분 CPU하고 GPU의 특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도 사람들이 좀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장표를 제가 자주 설명드리곤 해요. 그냥 저도 예전에 개발을 해봤던 사람이긴 하지만 영업으로 많이 돌아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거를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깊이는 잘 모르지만요, 보통 어플리케이션 코드 같은 걸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이 C나 C++, 자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만들고 나면 작성하시는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활용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연산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시퀀셜 방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산이 for loop이나 while loop이나 if then else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이 행렬 계산 처리하는 영역이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때는 시퀀셜 갖고는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GPU 같이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멀티코어가 탑재된, 이 왼쪽의 GPU는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멀티코어를 갖고 있잖아요. 새로 나온 볼타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의 코어, 5천 개가 넘으니까요. CPU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쿼드코어, 옥타코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이 연산에 특화된 GPU의 병렬 처리를 기법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쿠다라는 저희가 오픈소스를 얘기 드렸지만
이런 쿠다라는 오픈소스의 기법을 시퀀셜로 처리되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모디파이 한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이 스택처럼 파란색으로 돌다가 병렬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GPU가 인게이지가 되면서 굉장히 빨리 결과를 처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HPC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게 HPC 엔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GPU가 enable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다가 변형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I하고 딥러닝은 사실상 프레임워크들 다 쓰시죠. 뭐 텐서플로우 쓰시거나 카페, 토치 이런 것들 쓰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쿠다에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지만 병렬 처리가 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오른쪽에 이 그림들이 나와야 돼. 이 그림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하듯이 몇몇 개 그 자율주행이니 뭐 의료학계니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먼저 니즈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도메인들이 다들 AI와 딥러닝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장이 지금 한 3%밖에 안 열렸다는, 5%, 10% 열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많이 조인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고 선두의 자리에 쓸 수 있으려면 이 관심 많은 분들이 점점 커뮤니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왼쪽에 이 그래프가 반증하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GTC라고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지금 보면 25배 이상의 고객의 수가 늘고 있어요. 저희가 뭔가 세일즈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쿠다를 다운로드 받는 명도 봐도 그 5년 안에 이렇게 5배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쪽에 이제 같이 커갈 수 있는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는 나라라서 저도 좀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은 이제 AI고 딥러닝을 얘기를 드릴 테니까 사례부터 쭈루루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슬라이드가 20장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또 뒤에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속도를 좀 피치로 올리니까 말이 빨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시다 보면은 이 AI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이 얘기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2012년도에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딥러닝 경쟁대회에서 기존에 수많은 CPU 서버나 강력한 걸 아무리 갖고 나와도 변하지 않았던 이 정확성, 그죠? 이 74%라는 확률을 갖다가 2012년도에 몇 장의 GPU를 접목시켜서 딥러닝 갖고 결과를 만들어냈더니 바로 점프업해서 80%로 간 일이 있었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80% 몇십 프로를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짧은 시간, 5년, 그 이후로 2016년도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 그 정확성을 갖다 97%까지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97%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통 94%, 50%, 5%까지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슈퍼휴먼이라고 그래서 이 제목에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저희한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왼쪽에는 에큐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낸다, 뭘 한다도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 답답해서 못 써먹는 거지만 나오는 결과물이 정확치 않다면 저희가 쓸 수 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이 딥러닝에서 현재 나온 기법들을 전부 다 활용했을 때는 97%는 이 반증된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AI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제가 이 장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갭스가 많아서 한마디로 그냥 요약시켜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프레임워크에다가 이 계산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과정을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마치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머신들도 전부 다 이거를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라는 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이미지도 있고 보이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수많은 분야에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다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
이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싱이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세요? 네네네. 소리 체크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 보죠?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지금 네네네네. 잠깐 마이크를 껐고요. 상관없이다 안 들리실 거예요. 네. 음소거 안 하셔서도 조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소거가 됐다고 하고 제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싱으로 전부 다 귀결되는 항목들인 거죠.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 인텔리전스를 부여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이 인퍼런싱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에 적용을 하고 싶어하는 딥러닝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도메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더스트리별로 시차가 있겠죠. 어느 분들은 지금 바로 먼저 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더스트리가 있는 한편, 예를 들면 뭐 텍스트 스피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보이스 디바이스들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외국에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영역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 하지만 사실상 앞으로 보시면은 이런 게이밍 영역도 아마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 좀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뭔가 결과물을 보실 것 같고, 이런 창조적인 영역, 음악을 만든다든지 미술에 뭐 그림을 대신 그린다든지 이런 창조적인 영역은 물론 이제 로보틱스와 이 자율주행에서 많은 결과물들을 접목하시게 될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나와봤어요.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원래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제가 엔비디아에서 갖고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에서 그림만 잠깐 캡처를 한 거고요. 이 트랙터가 왼쪽에 보이시나요? 그죠? 이 트랙터가 이제 자율주행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왜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을 칭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적용이 됐을 때, 농작물을 재배를 할 때 콩을 심는 케이스를 갖다 오른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비디오로 뿌려주는데, 저희는 모두 다 그 건강한 식품들을 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농약이 많이 묻은 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누구라도. 오른쪽의 사진이 뭐 하는 거냐면, 이 트랙터가 농약을 주는 기계로 쓰이는 건데, 여기다 기계를 장착을 해서 딥러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엣지 디바이스처럼 만들어놔서 이 밭을 지나가면서 그 콩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잡초를 인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농약을 안 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초에만 농약을 쳐서 그 농작물을 갖다가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하더라고요. 이것만 아니고 딸기 재배도 그렇게 하고요. 직접 자기가 색깔을 보고 적정 시간이 되면 따내는 역할들도 재배, 수확에도 접목이 되고, 그래서 아마 농경재에도 굉장히 딥러닝이 많이 접목될 것 같아요, 향후에. 다음 사례로는 오늘도 참가자 중에 분명히 이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인공지능을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이긴 한데, 중국과 미국을 보면 그 두 가지 있죠. 헬스케어에서 이미지, 메디컬 이미지하고 또 파르마스티컬에서 제약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CT 스캔하고 MRI를 찍고 여러 사진을 갖고 판독을 하고 하는 의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갖고 있는 현실 사진을 보시기에도 굉장히 턱없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 과거에 찍으셨던 모든 사진들을 전부 다 풀 스캔해서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부여해서 병이 진화되는 부분까지 진찰하는 쪽에 많이 관심이 딥러닝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GPU가 원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처리하니까 기존의 흑백 사진이 아닌 3D의 4K 퀄리티의 사진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정밀히 해나가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접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보다 한 3장 정도가 이 관련된 AICT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ICT는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스마트 시티의 넥스트 버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를 갖다가 뭔가 스마트하게 만들고 AI화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보안? 이 측면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 중국의 케이스긴 한데요. 중국이 되게 빨라요. 정보,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가 좀 레스 센서티브한 나라이니까. 그래서 위쪽에 보면 예전에 하던 방식들입니다. 예전에 이거 컴퓨터 비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 놓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범위 하에서 뭔가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는 사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오브젝트가 나타나면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럼 프로그램을 또 수정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할 텐데, 딥러닝이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아까 애큐러시 기억나시죠? 97%의 애큐러시를 갖고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서비스 시나리오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뭐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린다든지, 운전하다는데 안전벨트를 갖다가 차지 않았다든지, 이게 사람들이 일일이 잡아낼 필요가 없이 어떤 감시 카메라나 CCTV에 의해서, 영상에 의한 딥러닝의 인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서비스에서 뭔가 저희가 추려낼 수 있는 작업들이죠. 그 다음 장에서 보는 시나리오, 이것도 비디오 클립인데 제가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었었고요. 이 몇 가지 사례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도 빌딩 안에 오피스 반경 내에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걸 타임 테이블로 전부 다 추적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싶다는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담기게 만들 수 있고, 이거에서 많은 시나리오, 서비스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나의 다음 예제 보면 인더스트리얼, 우리나라는 제조 국가잖아요. 그리고 너무 서비스라기보다는 이 제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보면 뭐 이제 댐 건설이나 교각 같은 게 위험한 작업들을 하실 때 이제 안에 크랙이 가고 금이 가는데 뭔가 문제가 부식이 생기고 발생을 하면 사람이 직접 올라와서 검사해내고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지속적으로 찍어서 변화 과정들을 조사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계측기들이 달려있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딥러닝으로 인식을 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측량할 필요 없이 계측기의 그 딥러닝화, 디지털라이징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그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장표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어린아이가 앉아있을 때 밑에 있었던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싱 보여드렸잖아요. 딥러닝은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끝에 장표를 서머리하면 항상 이렇게 끝나게 되죠. 트레이닝을 하는,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학습이 잘 돼서 인텔리전스를 갖게 돼서 이걸 서비스하는 그 과정이 있고,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엣지 클라우드에서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엣지 디바이스가 있겠죠. 엣지 디바이스의 타입은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봇도 엣지 디바이스 중에 하나겠죠. 그것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다를 텐데, 컴퓨팅 파워들이. 거기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 건 역시 GPU가 탑재된 병렬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쪽에 지금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니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비스 클라우드에 가기 바로 전 단계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R&D에 귀결되어 있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갖고 뭔가 학습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보다 예전에 그 CPU 베이스에 대한 그런 컴퓨팅 파워가 아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게 되시는 거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최근에 릴리즈한 버전들을 보면은 제너레이션별로 되게 다른데, 원래 파스칼, 맥스웰 예전에 그 제너레이션들이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좀 트레이닝의 성능에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볼타라는 이 물리학자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제품 이름들이. 볼타라는 V100 제품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32기가, 딥러닝 할 때는 또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쿠다 코어를 가지고 이 볼타가 탑재가 된 제품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서버의 형태들도 있지만, 저희 협력사들이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또 만나보실 수 있죠. 다들 저희의 에코 파트너들이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GPU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지포스, 테슬라, 쿼드로 이런 이름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DGX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DGX라는 제품은 엔비디아가 딥러닝을 하고 인공지능을 할 때 많은 R&D, 미국에서나 경험했던 여러 R&D 상에서 같이 일했던 뭐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런 딥러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냥 카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냥 서버 얘기가 아니라 딥러닝에 맞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을 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다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고객이 가져가지만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GX 안에 패밀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패밀리 안에는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책상 옆에 두시고 조용히 쓰시고 싶으신 분들, 4개의 GPU V100이 담겨있고 순행식으로 처리되고, 근데 이 처리될 때 가장 GPU에 통하지 않고 GPU끼리 다이렉트로 계속 계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이것들을 좀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없을까? GPU 다이렉트.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이름으로 NVLink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냈고, 각각이 갖고 있는 GPU의 메모리끼를 서로 통신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서 최적화된 상태를 이 장비 안에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비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센셜한 소프트웨어들, 그죠? 딥러닝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게 되고, 이 DGX1 같이 누워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4장이 아니라 8장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릴리즈된 거 보면 이 DGX2라는 것들 이제 오른쪽에 이 끝에가 전체 그 모양인데요. 상당히 무게도 많고요. 이 커서 이 안에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보면 이 안에는 V100 아까 말했던 그 테슬라 그 GPU가 SXM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드에 소켓 방식으로 박히는 건데 이게 16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NV 링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NV 스위치라는 기능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치니까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16짜리 GPU를 각각 16장짜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얘를 묶음으로 해서 마치 이 녀석이 8장이 한 장짜리로 보이는 두 묶음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크리티컬한 일을 하기 위해서 18장짜리가 한 장의 GPU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장짜리로 보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능으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 그 DGX1에 5-6대가 뭉쳐도 다 해낼 수 없는 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필요한 IT,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구성에도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이걸 장비를 꾸몄을 때는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얼만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 장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트래디셔널 데이터 사이언스 사람들이 할 때 CPU 장비들을 스태킹한 결과물이라고 봤으면 이게 한 300대가 꼽혀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밀리언, 그러니까 한 3-40억이 소요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킬로와트, 그 전력량으로 180킬로와트가 먹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DGX2로 가면 이렇게 한 장으로, 한 대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8분의 1의 코스트가 되고 아까 그 전체 그림에 비해서 DGX2를 꾸몄을 때 60분의 1 스페이스가 절감이 되고 전기값이 18분의 1로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가 말하는 게 여기 하나의 장비값이 얼마냐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복잡 다양성을 갖고 있고 어느 만큼의 데이터와 어느 만큼의 타임 투 마켓이라는 얼전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마 돈의 코스트 세이브가 거기서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은 한두 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 데이터 센터에 큰 규모로 들어가는 서비스 확장이 일어날 거 생각하시면은 이런 이 멀티 클러스터를 처리하기에 좀 용이한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갖다가 적극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튜어링이라고 해서 새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쪽 그 새로 나온 그 제너레이션들이니까 이게 튜어링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볼타를 갖다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인퍼런싱 쪽에 특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 너무 뭐 고성능의 하이 컴퓨팅만 하는 게 아니라 미들 클래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하나 또 하나 접목시킨 게 이제 튜어링이라고 있고요. 이 튜어링은 기존에 갖고 있던 텐서 코어라고 해서 이제 볼타백에 탑재되어 있는 이 코어 딥러닝을 위한 코어뿐만 아니라 RT 코어라고 해서 리얼타임 렌더링 트레이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튜어링을 쓰시게 되면은 그 아까 딥러닝 하실 때 활용도가 높지만 이 성능 자체를 보셔도 과거에 이제 T4라고 하는 게 튜어링의 T자 약자고요. 예전 세대가 P4라서 파스칼의 약자인데 저희는 이제 CPU랑 비교하는 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CPU보다는 몇십 배가 빠르니까. 근데 GPU랑만 저희 최근에 릴리즈만 봐도 T4로 가면서 한 3-4배의 성능의 향상들이 있었고 이거를 접목시켜서 딥러닝을 하셔도 너무 좋지만 또 하나 사례로 보면 이런 레이 트레이싱 같은데 렌더링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딱 보시면은 너무 좀 우울한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원래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렌더링 시키시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 서버나 이런 규모에서는 진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과정들이고 이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접목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소개시켰던 장비 말고도 되게 그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제공되는 모든 딥러닝과 AI에 관련된 하드웨어들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희가 검증된 소프트웨어와 버전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도 없이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 버전들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된 소프트웨어들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항상 배포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클라우드라고 하는 NGC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오픈소스 베이스니까 저희 제품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텐서 RT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트레이닝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배포가 돼야 되잖아요. 인퍼런싱 쪽으로. 이 배포가 될 때는 여러 형태들이 엣지에 존재를 할 텐데 단순 카드 형태부터 클라우드부터 아니면 인베디드 형태 되게 많을 텐데 이럴 때마다
배포할 때도 다 프레임워크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수고를 감당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텐서알트라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배포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만들어 놓으신 학습의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엣지 디바이스든 손쉽게 배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을 얘기하고 아마 발표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좋은데 딥러닝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런 저런 거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나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장표예요. 여러 번 이제 밖에서는 발표를 드렸는데 이 장표를 갖고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왼쪽에 장표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이 오른쪽으로 하이퍼하게 그로스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도 그렇지만 AI 전체적으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하게 똑같은 현상이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한 분야가 열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노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이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데를 보면 제가 보면 한 두 군데가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사실은 많은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돈을 같이 성장과 함께 재미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벤더 특성, 이제 OEM이라고 해서 보통 서버를 제조하시는 것들, 그죠? 근데 아쉽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뭘 갖고 있나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좀 약해져서 CSP가 클라우드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좀 늦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로컬에서 좀 강자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고, 서버 업체들도 보면 지금 HP, 델 이렇게 외국 업체들도 미국 업체들만 다인 줄 알았는데 요즘 중국도 엄청나죠. 대만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임 투 마켓을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엔지니어링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죠. 제조 산업 국가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게임은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꼭 클라우드에서만 돈 번다, 서버에서만 돈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먼저 타임 투 마켓을 해내는 사람한테 그 위너의 자리가 돌아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갖고 아마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얘기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창조해내는 사람한테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 리턴이 돌아간다라고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포커스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조 국가니까 아마 IoT에 관련된 산업 분야들이 더 클 거고 이 R&D에 되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한계 안에서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걸 디바이스에 씹으려고 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R&D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다 보면 끝난다? R&D는 계속 있겠죠. 그 과정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서비스 해내셔야 되니까 이 인퍼런싱으로 가는 시장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보통 전체 원래 R&D만 했던 시장이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요만하니까 R&D 시장이 요만하니까 요걸 하겠느냐, 10배니까 그러면 더 앞으로는 이렇게 집중을 하겠네, 이런 거를 시사점으로 갖고 있진 않아요. 저도 엔비디아에 일하고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코리아에 일하고 있지 엔비디아 US에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월드 1등이 되고 쉽게 만들고 싶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거를 고객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그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는 고점을 갖다 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차트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오른쪽 클라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작동. 이제 보이세요? 이 검은 걸로 바뀌었죠. 이게 제가 한 2년, 지금 엔비디아에서 2년 반,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R&D 하시는 분들이 구매 부서도 통하지 않고 수의로 제품을 갖다가 사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IT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연구 개발 과제에 필요했던 장비들이고 인프라니까. 그래서 대부분 찾으셨던 내용들이 그래요. 이제 싱글 로드 한 대, 필요하시면 한 대를 찾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일로 GPU 인프라 유전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실상 옆에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니즈도 별로 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R&D 하시던 몇 분이 모든 걸 갖다가 권한을 갖다가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필요하신 걸 사서 이렇게 접목시키고 계셨던 거고, 그 다음에 do it yourself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오퍼레이션 관점이 아닌 거지. 이건 어차피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스케일 아웃 되는 거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혼자 다 붙이고 장구치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싱글 로케이션에서 이게 서비스랑 접목되기 전에 R&D를 조그맣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연구실 안에서 아니면 서버룸 안에서 이걸 갖다 놓고 설치해서 쓰시는 거고, 뭐 클라우드와 아니면 이종 간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상대적으로 둔감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겠지만 다들 문의하시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 더 이상 싱글로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몇 대 샀거든요. 이거를 잘 엮어서 사람들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팜을 구성하고 싶은데 클라우드까지 아니더라도 이 팜을 구성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 팜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만 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쓰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잡 스케줄러도 필요하고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지금 급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GPU 팜 그래서 이거 좀 더 만약에 커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여러 그룹 유저들이 있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려면 어떤 설계에 탤런트가 필요한지 우리 이제 파트너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oing yourself에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로 가는 거지. 정말로 데이터 센터 캐리어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하실 것들이 너무 커지고 기존에 IT 하시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답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싱글 로케이션에서 멀티플 시므리스 로케이션 서비스라는 거는 온디맨드로 이쪽 저쪽 다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클라우드로 쓰는 목적이 원래 그런 온디맨드에 맞추기 위한 용량도 목적도 되게 크잖아요. 이런 걸 하시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R&D 이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 간에 협업을 하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대외적인 서비스를 하려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필요하고 이런 니즈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다음 장에 뭐 거의 발표는 없어요. 끝난 건데 이게 시사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발표 시간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항상 궁금해하지 않죠. 제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IT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다른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우리나라가 원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잘해왔던 나라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모드가 아니셨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리액티브에서는 타임 투 마켓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엔비디아도 또한 저희가 지금 행복하게 레베뉴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저희가 만드는 레베뉴의 70~80%를 다시 재투자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챌린지들을 되게 갖고 계실 텐데 혹시나 어떤 쪽에 계시는지 리액티브 포커스에 계신지 아니면은 프로액티브하게 뭔가를 연구하면서 나 빨리 해야 되는 당면성을 절실하게 듣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후자에서 그 절실함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엔비디아는 GPU에 특화된 장비들까지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한국 문화에 한국이 갖고 있는 그 IT에 필요한 부분과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접목시키는 데는 반드시 서버 업체가 아닌 네트워크 업체가 아닌 저희의 전문적인 핸들링을 하실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GIT랑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GPU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제 가슴에 갖고 있는 열정을 같이 한번 공유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GTC 설명하는 거로 제가 마감을 짓겠습니다. 저희 이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매해마다 한다고 하고 제가 아까 처음 초반기 장표 중에 이게 몇십 배 성장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글로벌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마컴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가보시면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한 10,000명 정도가 12,000명 올해는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약간 덕후? 약간 진짜로 제가 보기엔 다 엔지니어처럼 보이고 뭔가에 빠져 계시는 분들처럼 보이세요.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정말 옴짝달싹 안 하시고 젠슨 황의 키노트를 들으시고 거기서 뉴 릴리즈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에 다 나오셨다가 다시 세션 시작하면 전부 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하거든요. 테크놀로지 세션으로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셔서 진짜 열정적으로 다들 그 세션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야 이게 엔비디아가 정말 다른 회사긴 다르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껴서 배우시는 것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네트워크들을 만드셔서 돌아오셔서도 계속 뭔가 질의응답과 같은 이런 네트워킹을 가져가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장터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혹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GIT나 저를 이렇게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뭔가 저희가 좀 싸게 등록하실 수 있는 쿠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GTC 설명으로 제 설명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 앞으로 되는 시간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옆에 같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개의 질문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보면 되죠? 위에서. 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들리셨나요? 지금 오늘 웹에 이 세션에 접속해 계신 분이 한 60 몇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뭐, 다 되게 많으세요. 그냥, 라지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그 재벌그룹사,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계 쪽도 계시고, 학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임종택 분이 질문하신 게 있나 봐요. 엔비디아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엔비디아는 영상 분석을 통한 AI 영역에서도 많은 응용성을 갖고 있는데 카메라와 연계한 안면 인식 솔루션은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저 이 질문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 비즈니스는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다니려면 이 정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일반적인 비즈니스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 처리하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비즈니스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텍스트를 처리하시고 보이스를 처리하고 하시지만 그 비근의 예제로 보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죠. 저희는 레베뉴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면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 중국이 한 2, 3년 만에 미국과 대등해지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를 보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국 애들이 가장 많이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미국보다 빠른 게 이 감시 카메라 영역 쪽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영역 쪽이에요. 우리는 AI 시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화 보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운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하이크 비전이니 여러 가지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걸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시는 영역, 단순히 카메라를 만드는 게 있지만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게 그 카메라를 해서 돈 버시는 게 아니라 딥러닝을 접목시켜서 뭔가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옆에 있는 정말로 많은 수많은 ISV, 소프트웨어 솔루션 벤더들이에요. 그 업체들이 이코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중국에서 꼭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중국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라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오픈 마켓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이 개발사 분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눠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채널들을, 그죠? 비디오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많은 채널을 갖다 한 카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도와드리는 테크놀로지 세션들도 같이 하곤 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떤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베스트 사례를 만들고 이거를 사람들이 리피트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네거티브한 거를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장에서 이 솔루션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또다시 예전에 IT로 가격만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인식 갖고 뭔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왜 해외의 사례들 또 알고 싶어 하실 테니까 해외의 사례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일해왔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껴왔는지를 갖고 좀 더 딥다이브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세션은. 그래서 아마 해당 타겟 고객이 계시거나 지금 당장 이 질문하신 분들이 고객사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좀 오픈 디스커션에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한 문제 대답시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네. 또 어떤 분들의 질문이 좋을까요? 볼까요? 지금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갖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어떻게 볼까? 이거를 그냥 제너럴한 걸 갖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 거를 갖다가 좀 묶어서 할까요? 한 2, 3, 4번을 3, 4, 5번을 제가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태욱 씨가 질문해 준 게 되게 제너럴한 퀘스천 같아요. 딥러닝 분야에서 엔비디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와 비교했을 때 GPU만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시면 또
딥러닝 할 때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몰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GPU 가속화할 때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GPU를 쓰시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트레이닝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부터 우리나라가 R&D에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트레이닝을 하시는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뭔가 태어나면, 제가 이런 예제를 많이 드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데이터를 인풋을 접하게 되죠. 부모님들의 똑같은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좀 아이가 똘똘했으면 하는 걸 다 바라잖아요. 똘똘하다는 기준이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뭔가 학습을 제대로 빨리 해내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게 똘똘함의 기준이잖아요. GPU가 그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서 그 트레이닝 과정들을 갖다가 CPU에 의존하신다. 하실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 불편을 못 느끼셨다고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의 데이터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만큼의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학습된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히 트러스트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도 이어지고, 서비스에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4차 혁명이고 딥러닝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끝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도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들 돈 많이 벌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데이터 센터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많이 해서 그냥 가베지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정말로 유용한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빨리빨리 반복된 트레이닝을 해서 서비스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컴퓨팅 파워에 필요한 점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해내신다고 하실 때는 GPU는 필수 불가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이거를 전부 다 그렇다고 다 사실 수는 없었으니까 기존에 계신 환경들을 저희 파트너하고 좀 잘 공유를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지, 한두 대 도입해서 어떻게 묶어서 클러스터링으로 엮을 건지,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 소싱을 받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에서 이걸 잘 핸들링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장표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제가 포괄적으로 받아볼게요. 제가 볼게요. 영상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영상에 대한 질문이, 제가 오늘 영상 자료를 많이 갖고 나온 건가? 사실은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음성도 제가 한번 그냥 얘기 드리면, 음성도 사실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이두? 미국의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죠. 그죠? 무서운 놈들이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음성하고 아마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성 쪽도 보면 우리나라는 좀 접근이 스케일 업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영어와 만다린의 중국어의 완벽한 호환, 그러니까 인식을 위해서 그냥 그 텍스트나 보이스를 인식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이제 엔드-투-엔드 딥러닝 방식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CPU 방식에 의해서 엔드-투-엔드 딥러닝을 접목한 데는 찾기가 되게 힘들고 이런 사례잖아요. 그런 거가 있듯이 영상 쪽으로 보시면 좀 전에 의료 장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G자로 시작되는 회사가, 되게 큰 회사가 있죠. 의료 장비 만드는 데가 S자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말고요. 독일계 회사고 미국, 그냥 얘기 드릴까요? 지멘스도 있고 G도 있고 막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로컬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브랜치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들도 장비를 만드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 헤드쿼터가 있으니까 그쪽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그래서 한국도 그거를 따라가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독자적으로 좀 더 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긴 한데, 음성 쪽, 그러니까 영상 쪽을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 저는 그건 이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레퍼런스 사례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게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요. 쿠다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다 저희 쪽도 막 지포스 쓰시고 AMD에 MXM 타입 해서 인베디드 GPU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과거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에 저희 쪽에 영상 처리하기 위해서 쿼드로 다 변경을 하신 부분이 되게 많고,
쿼드로도 그냥 쿼드로가 아니라 튜어링이 접목된 쿼드로를 접목시키면 그 안에는 다 쿠다 코어가 이네이블 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다 쿠다를 이네이블 시켜서 딥러닝을 다 하나씩 접목시켜 나가고 계세요. 이미지 스캔, 그죠? 디자인 하시는 부분부터 해서 울트라 사운드, 그죠? 그 다음에 MRI 머신, 이런 부분에서 영상으로 찍었던 결과물들을 그냥 찍은 결과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딥러닝에서 뭔가 인텔리전스를 부여를 하고 이거를 환자분들의 치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코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이 헬스케어하고 파머소리콜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에서는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10조가 넘는 그 금액을 쓰면서 수년간의 그 시간이 걸리는데, 수십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딥러닝 쪽으로 해서 제약 그 코드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된다고 하고, 비용도 10분의 1로 단축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의료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 딥러닝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는 다 쓴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이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굿모닝 하이텍을 직접 컨택트를 하시면 제가 뒷단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을 많이 바라보긴 하지만 저희 쪽에는 또 굉장히 솔루션 아키텍트나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같이 한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 드리는 거는 엔비디아가 딥러닝하고 AI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버 업체가 아니고요. GPU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엔비디아는 이제 딥러닝과 AI를 선도하고 머신러닝까지 영역까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단 서버 업체와는 좀 다르다는 걸 아시고 이 해박한 지식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국님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